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목요일 시장이 마감을 하고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우울하죠. 옵션 만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로 나오는 1274명, 그리고 또 내일 확진자 수에 대한 두려움, 그 속에서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논의, 뭐 이런 총체적 난국, 그런 흐름들 속에서 또 유럽 시장의 약세, 나스닥 선물의 약세,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마음 편치 않은 저녁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시장에는 우리가 이제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험, 이 부분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개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특별히 뭐 실적도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냥 같이 동반 하락하거나 또 동반 상승하는 부분, 이게 이제 체계적인 시장의 부분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옵션 만기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진단키트 관련 주들 일부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나타난 부분이고, 그런 위험이 나타났을 때 내가 계좌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은 좀 비중을 덜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아깝지만 해야 되는 순간 흐름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고, 또 저도 실질적으로 어느 종목은 매도를 했고 어느 종목은 매수를 했고 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델타 변이의 공포, 참 여러분들 바로 한 2주 전만 해도 그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도 그죠? 뭐 제주도에 여행객들이 몰려서 호텔을 예약할 수 없다. 그죠? 사실 2주 전만, 뭐 1주 전만 해도 코로나 다 끝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변종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에도 우리나라는 이미 백신을 다 맞지도 않았는데,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마치 끝나는 것처럼, 그런 뭐 백화점이면 백화점, 어디를 가도 사람이 북적북적 그러더니 또 오늘 뉴스로는 뭡니까? 호텔의 예약을 취소한다, 뭐 이런 뉴스가 TV에 장식을 하더라고요. 안타깝죠. 자영업자들이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뉴스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놀러 가는 거, 휴가하러 못 가는 거, 휴가 며칠 못 가는 거 중요할 수도 있지만, 생계가 달려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사치스러운 일인 거죠. 조금만 더 그죠? 완화가 되고 이 코로나 환자가 좀 축소가 됐을 때, 적어졌을 때 조금만 더 방역의 고삐를 쥐어서 그죠? 완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였어야 되는데, 조금만 나아지면 미리 앞서가서 백신을 맞으면 꼭 세상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제가 여러분들께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는 우리하고 함께 가야 될 질병이다. 비록 코로나가 아니어도 코로나 이후 환경오염에 의해서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수 있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삶은 우리가 빨리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앞서서 경기, 그죠? 뭐 백신 맞으면 세상이 다 원상복구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었던 세상이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루하겠지만 그죠? 뭐 1200명대 신규 확진자 사상 최대,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수도권 새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4단계가 될 수 있는 흐름 부분으로 오는데 4단계 기준이 서울이 389명 이상, 경기도가 530명 이상, 그죠? 일일 확진자 수가. 그래서 지금 최근 일평균 확진자 수가 387명이기 때문에 거의 뭐 4단계로 넘어가야 될 수준까지 왔잖아요.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서울이 545명, 7월 8일 0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가 388명, 뭐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들어가면 어떤 내용들이 보여지느냐, 그죠? 사적 모임 오후 6시까지 4명이고 이후에 2명까지만, 결혼식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 가능하고 거기에 스포츠 경기 무관중 진행,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밤 10시까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택근무 30% 권고, 뭐 이런 사항들이 전개되는 흐름으로 갑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장 이런 내용들을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는데, 사실 지금이나 거리두기 4단계로 가나 실제 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공포, 이 부분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체계적 위험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섹터 종목 부분들이 다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는 양호하다가 포스코 케미칼과 SK IT 테크놀로지 뭐 이 두 종목 정도만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하락 영향을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타 관련주들도 대부분 약세 현상을 피할 수가 없었죠. 자, 이제 그 속에서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가 0.99% 하락해서 3,252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고, 뭐 전기 전자 업종이나 운수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세게 나온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개인만 거래소와 코스닥을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지금 뭐 수급 도표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수급 도표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외인과 기관이 같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에 유럽 시장이 1%대 약세, 나스닥이 또 1%대 약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일 주말 시장으로 들어서는 움직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 약세가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었다 보니까 그죠? 매도세가 장 막판까지, 거기다가 옵션 만기 영향까지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 머리가 아프게 되죠. 그죠? 오늘 우리 시장의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보다 더 늘 거고, 그죠? 그러면서 주말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가는 상황, 그런 심리적으로 쫓겨지는 상황 속에서 유럽 시장의 약세, 하락, 또 미국 시장의 하락,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거기다 또 시간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유럽 시장 약세 때문에 1%대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시초가는 다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뭐 마감 시황이니까 간단하게 섹터와 종목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언택 관련주들, 그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뭐 알서포트, ECS 이런 부분들이 상승했고, 또 게임즈 중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나 또 웹젠 뭐 이런 부분들이 반등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는 시젠이나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일정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런 유형의 종목들도 따라붙기에는 그죠? 따라붙으려면 코로나19 이 변종 바이러스에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더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그런 흐름이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한번 경험했었던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나 또 우리가 생활 방역을 잘 하게 된다면 나름 잡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으로 접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쪽 테마를 또 매수하기도 부담스럽고 변동성도 크니까, 반대로 실적은 분명히 잘 나오는데 이런 코로나 공포에 의한 움직임에 의해서 체계적 위험이 작동을 하니까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으니까 다른 여타 섹터를 매수하기도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부분에 있어서 어느 종목 부분이 5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 섹터가, 내 종목, 보유한 종목이 성장 섹터이냐 경기 민감 섹터이냐.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ISM 서비스업 지수가 약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유가만 독야청청 오르고 있었는데 유가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이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약화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산업재, 소재, 원자재 관련주의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이나 유럽 쪽,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 의해서 다시 일정 정도의 봉쇄나 경제 봉쇄나 이런 부분이 전개된다면 나아지던 경제 수치, 지표가, 그죠? 경제 활동이나 또 이 소비, 소매 이런 쪽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이 유축되니까, 그죠? 이후에 나올 경제 지표 부분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길게 보는 거라면, 아주 뭐 1년, 2년 이후를 보는 거라면 또 경기 민감 섹터를 이런 타이밍에 저점을 매수하는 거가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기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좌를 살리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갔을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나오는 경제 지표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죠?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복병이 나타났다. 델타 변종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영향 흐름으로 가게 되면 경기 민감 섹터의 부담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섹터 종목 중에서 아깝지만 계좌를 살리고 이후에 어떤 쪽으로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는 섹터의 종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흐름을 가질 때 내가 보유한 5종목 중에서 아픈 손가락 2개는 잘라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지, 같이 종목 부분에 있어 내일 아침 미국 시장이 떨어지고 유럽 시장이 떨어졌을 때 내일 아침에 매도한다? 전부 다를 매도한다? 아니면 전부 다를 보유하고 더 매수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시장에 오늘 우리 시장이 선행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1.5% 이내로만 하락을 한다면 우리 시장 갭 하락했다가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에 사는 부분은 사실 내일 아침 갭 하락인데,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약세를 갖고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동시효과 흐름들, 그리고 종목의 수급 상황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 종목 부분이 조금 더 내려가는 흐름들이 전개됐을 때 나는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그죠? 그걸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버텨낼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을 계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 뭐 그런 와중에도 오늘 저는 아침 동시효과의 어느 종목을 우리 회원님들의 한 종목을 매도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이 성장 상태의 부분을 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공교롭게 이제 시장에서 뭐 증설의 얘기가 그죠? 포스코 케미컬이 증설을 더하고 또 SKI 테크놀로지가 투자를 더하고 또 거기에 2차 전지 관련 섹터 전반적으로 K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뭐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스텔란티스의 그 30조 규모의 발주 가능성 그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 SDI나 LG화학 뭐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뉴스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K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카페에 다 내용이 올라왔고 또 여러분들이 네이버들을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하는 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나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금통위가 우리나라 금통위가 미국 뭐 테이퍼링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물가 지표 조금 올라가고 뭐 좋게 나오니까 올해 10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했었죠. 제가 한마디로 일축했잖아요. 참 한 치 앞도 모른다. 그죠? 바이러스가 끝나가는 모양을 염두에 두는 모양인데, 그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아진 건 기저효과고 그 부분 속에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금리 인상을 한다? 저는 참 그건 근데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뭐 과열되는 시장에 일정 정도 제어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온 소비자 물가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다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 참 저는 한국이 그죠 먼저 선행해서 통화 정책을 펴간 거 별로 못 봤거든요. 선제적이어야 되는데 선제적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데 조금 뭐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좀 맞고 그러니까 세상 다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그죠? 앞서가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제2의 팬데믹도 없지만 그죠? 코로나를 우리는 달고 살아야 된다.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새로운 전염병이든 뭐든 그것이 산업의 변화이다. 그런 코로나 부분이 결국 언택의 문화, 흐름 부분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기 민감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 부분들은 저는 잘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백신을 맞아도 그죠? 그 백신에 대한 뭐라 했나요? 우리가 백신이 다 한 번 맞아서 해결이 될 거다? 그렇지 않거든요. 변종이 나타나면 또 백신 맞아야 되고 우리가 독감 걸리고 감기 걸리면 주사 맞잖아요. 그렇듯이 이 코로나도 계속해서 변종이 나오게 되면 치료제를 계속 맞아야 되는 겁니다. 백신도 따라서 맞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다 끝난다? 극복한다? 여러분들 감기를 그죠? 감기 한 번 독감 한 번 맞고 지나갔다고 몇 년 있다가 또 독감 안 걸리나요? 독감 걸리듯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 나오잖아요. 내일 아침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시장이 약세를 보여서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성장 섹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오늘은 성장 섹터나 뭐 경기 민감 섹터나 대부분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첫날 하락은 항상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동반 하락한 섹터 중에서 내일 1순위로 매수해야 되는 쪽은 뭐예요? 2차 전지죠. 그죠? 2차 전지. 그러면 1순위로 매도해야 되는 쪽은 뭡니까, 여러분들? 사실 백화점 관련, 유통 이런 쪽이잖아요. 여행. 그죠? 그거 사실은 오늘 바로 때렸으니까 그 이전에 매도했어야죠. 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그쪽 라인 부분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고 인플레이션 관련 섹터 부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매도하기 힘들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 섹터에 2차 전지부터 매수는 2차 전지부터 고려하자. 매도는 뭐예요? 유통이나 여행 이런 쪽부터 고려하자. 그죠? 그래서 그 비중 부분을 서로 그럼 뭐 이럴 겁니다. 내일 경기 민감지 매도했더니 동시효과 매도했더니 양봉 나서 좀 올라왔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도 안 주고 그럼 더 음봉이 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동시효과는 항상 뭡니까? 시작하고 나서 수급의 상황이나 시작 여건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점쟁이 팬티를 제가 빌려 입은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내 계좌의 위험 관리와 그리고 이 시장이 완화가 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것부터 올라올 것이냐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갖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가 16만 원부터 막 올라오다가 그죠? 작년 5월 2일 때부터 상승 출발한 거예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그때 카카오 기준 1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오고 성장 섹터 2차 전지가 난리치면서 LG화학이니 에코프로 BM이니 포스코 케미칼이 막 난리치고 올라와서 걔네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쉴 때 그럴 때 조선철강건설기계 경기민감 섹터들이 반등한 거잖아요. 그죠? 반면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화학, 현대차 이런 쪽이 1월 11일 고점 내고 나서 쉬고 있었고 그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그 흐름 속에서 다시 경기민감 섹터, 은행, 증권, 보험, 조선철강건설기계 이쪽이 상승 흐름을 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형도 많이 올라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근데 총으로 보면 2020년 3월 19일 거래소 기준 1439포인트 저점을 찍고 올라온 상황에서 그 2020년 3월 19일을 기점으로 지금 현재를 봤을 때 2차 전지나 이제 성장 섹터들의 상승폭 기본이 5배, 10배예요. 그죠? 그렇게 올라올 때 뭡니까? 민감주들, HMM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배 올라왔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승폭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도 섹터 주도주의 개념입니다. 요번 조정 가슴 아픕니다. 그죠? 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 느슨해진 방역, 느슨해진 부분, 마치 백신을 맞으면 다 끝날 것처럼 해이해진 틈을 비집고 들어온 부분이지, 다시 우리가 생활 방역을 강화한다면, 그죠? 스스로 개인 위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잘한다면 다시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쫄지 말자고요. 그죠? 우리가 2020년 3월 막 죽을 것 같았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일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공포스럽게 받아들이지는 않되, 그러나 관리는 해야 된다. 그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썼다면 그것에 대한 비중을 좀 덜어내고, 그죠? 이 시간, 주말을 지나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주말을 넘어봐야 진정이 되는지 아닌지 그 관리도 일정 정도 하되,
조정 시 성장 섹터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